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달러 약세와 위험 자산의 선호, 리플레이션 기대가 만드는 금융시장 장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와 반면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뜨거운 해외 시장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 확산과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이런 분위기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경우에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1.7원 상승한 86.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80원대 중반 중심에 등락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장 초반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어제 오전에 돈 시장의 루머가 오후에 대통령이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할 거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주가도 빠졌고 환율도 큰 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머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기도 했고 어제 위안화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 하락 반영하면서 이제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우리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기록하면서 우리의 그 체감되는 그런 부담과 외국인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약세, 주가 상승, 또 금값 상승 이런 리플레이션 기대가 만드는 금융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는 0.1% 하락을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로가 아무래도 레벨 자체가 힘에 붙이는지 유로는 어제 오히려 달러 대비 빠졌고요. 다른 주요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 통화들은 일단 리플레이션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흥국의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상승은 제한이 됐고 오히려 브라질 헤알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오히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어제 유로가 빠지니까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어제 나스닥이 1.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어제 페이스북도 8%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잭슨홀 미팅, 화상으로 진행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대기돼 있는데요. 이번 연설의 제목은 향후 10년간의 탐색,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중장기 흐름에서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작년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계속 해왔고요. 원래 올해 6월에 논의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파월 의장이 일단 9월 정도 이번 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있을 연설에서 그 통화정책 프레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2%면 2%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일시적으로 2%를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인플레를 용인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일 것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좀 쉽게 말하자면 더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파월 의장에서 이러한 힌트를 조금만 줘도 약달러 위험 선호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적진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여기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과열 용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고요. 어제 또 좋은 소식들은 7월에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1.2%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 좀 좋은 결과를 기록을 했고요. 백신 관련해서도 모더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노년층한테 시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좋았다 하면서 모더나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다만 이제 미중 관련해서는 계속
뭐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남중국해 관련된 기업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한 기업인데요. 중국 교통 건설을 이제 제재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요. 또 중국이 어제 그 미국이 정찰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자꾸 들어온다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남중국해 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일단 모임,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요. 스포츠 경기 중단, 그다음에 다중 공공시설은 일단 운영 자체가 중단되게 됩니다. 학교도 갈 수 없게 되고요. 특히 기업이나 기관지 같은 경우는 일단 필수 인원 제외는 거의 재택 근무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다른 여타국처럼 많이 확산되진 않았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3단계 격상은 경제 봉쇄에 준하는 경제 활동 일단은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이게 신용카드 매출액인데요. 일단 올해 첫 초반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신용카드 매출이 급감을 했었고요. 8월 18일에 이번에 이제 2단계 격상을 하면서도 일단은 전주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이 한 18% 정도 감소를 할 정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단계가 격상될 경우에 거의 외출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수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일단 지금 우리 주식을 오히려 팔고 있진 않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외국인의 주식 동향인데요. 우리 주식 시장으로 별로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도 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환경인데 일단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좀 계속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그런 우리 금융시장,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 높은데 그렇다고 이게 폭등할 재료냐? 이게 물론 단기가 뭐 2주면 2주 이렇게 경제 봉쇄가 단기간에 그친다면 환율의 급등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봉쇄가 진행되면서 무역 수지가 상당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수입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개선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봉쇄 다른 나라가 경제 봉쇄 안에서 대외 수요는 줄고 수출은 주는데 우리 수입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그럭저럭 돼가면서 수입 감소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무역 수지인데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무역 수지가 지금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봉쇄에 준하는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무역 수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환율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물론 이제 경제 봉쇄가 단기간에 한 2주면 2주 단기간에 그친다는 전제 하이겠지만요. 페소화 환율을 보면 필리핀 페소화 환율을 보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를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동성 트렌드라는 지수를 보시면 여전히 필리핀은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페소화 환율은 계속 하락, 그러니까 페소화 강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필리핀의 무역 수지인데 무역 수지 적자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오히려 필리핀 페소 강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봉쇄가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지만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러 환율은 워낙 요새 80원대에서만 움직여서 뭐 차트가 재미없어서 위안화 차트를 오늘은 넣어봤습니다. 위안화가 어제 밤에 역외 시장에서 6.9를 깨고 내려가서 6.87, 88 요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 위안화 역내 환율의 주간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120주 이평선이 6.9 수준에 걸쳐 있고 이제 뭐 계속 28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완전 깨고 내려오는지 요 트렌드가 우리 환율, 우리 증시, 글로벌 위험 선호도에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차트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달러 환율은 대외 변수는 하락 우호적입니다. 약달러의 위험 선호에 위안화 강세. 이제 국내 코로나 10시 부근에 나올 이제 신규 확진자, 그다음에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 이런 관련한 뉴스들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일단 80원대 초반에서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책은 동결하겠지만은 지난 5월에 우리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전망을 오늘 이제 수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 이하로 더 나쁜 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증시나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꼭 예. 일단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약달러와 위험 선호로 일단은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180원 선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안 보이는데, 소리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자재 담당자는 아니라서 금값, 은값 전망을 말씀드리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저희 원자재 담당하시는 분은 금이 어쨌든 이 연준의 리플레이션 정책 때문에 일단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이제 금이라는 그런 이제 리플레이션 정책을 하면 사실 금값 말고도 다른 자산도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돈은 풀리는데 이제 뭔가 투자할 곳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뭔가 각국의 성장 전략들이 세팅이 되고 뭔가 확실해지는 그림 하에서는 금값 말고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성장 전략이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좀 더 유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태풍은 그럭저럭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